인플레이션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 개념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적게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공급의 증가,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감소 또는 생산 비용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보다 화폐의 공급이 더 빠르게 증가할 때 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측정되며 시간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추적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한 기간에서 다음 기간까지의 물가지수의 백분율 변화로 계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기업,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인플레이션은 투자와 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소비자들의 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 조정과 같은 통화 정책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베네수엘라의 케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는 경제 관리 부실, 정치 불안, 유가 하락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2018년 말까지 10만 %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이는 음식, 주거, 의료 등 일상용품과 서비스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민들의 생계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화폐의 평가절하는 또한 사람들의 저축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빈곤과 어려움을 널리 초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사례는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사례는 1920년대 독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부분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요구된 배상 비용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냄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려고 했고, 이는 화폐 공급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상응하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1923년까지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300만 %를 넘었고, 물가는 며칠마다 2배씩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 하기 시작했고, 물물 교환과 배급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결국 새로운 통화인 렌텐마르크를 도입하고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등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초인플레이션은 독일 경제와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고, 1930년대 나치당의 부상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2000년대 후반 짐바브웨는 인플레이션율이 수억 %에 달할 정도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적인 관리 부실,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빠르게 하락하는 통화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짐바브웨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과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광범위한 가난과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화폐의 평가절하는 또한 사람들의 저축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결국 통화 개혁을 시행하고 새로운 통화인 미국 달러를 채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은 짐바브웨 경제와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고, 짐바브웨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와 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이는 큰 재정 적자,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통화 긴축 조치를 시행하며 물가 통제를 시행하는 등 정책 개입이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고, 2010년대 초까지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과 다른 통화 긴축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와 시민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성장률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외국인 투자의 감소를 이끌었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왔으며, 최근 몇 년간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특히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수출을 더 비싸게 만들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으로 무역 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전반적인 국제 무역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품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나라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현지 통화로 표시된 투자 가치를 감소시켜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고 잠재적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금리와 환율의 격차를 초래하고 세계 경제의 추가적인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야기하게 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효과는 국가마다 그리고 한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단일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온 몇 가지 일반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제의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차입을 장려하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정부 지출과 수입을 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의 수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낮은 생산성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같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구조 개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국가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조정과 같은 국제적인 협력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각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